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속 중국 부동산 위기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여전한 경기감 속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는 2,500선 간신히 지켰고요. 코스닥은 870선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장 속에서도 관련주들의 온기는 확산됐죠. 네,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 2분기 깜짝 실적 전망에 월가의 목표가 상향까지 잇따르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이수페타시스가 9% 상승했고요. HBM 관련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는 18%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발 악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증시.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상반기 화려한 고공비행으로 개인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던 2차 전지. 7월 말 릴레이 신고가 기록 후에 우하향 기조를 유지하면서 환호는 사라지고 실망감이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새로운 국민주 2차 전지주입니다. 올해 들어 소액주주 100만 명이 넘어서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의 개인 투자자 수는 감소한 반면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소액주주는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대표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566만 8,319명으로 지난해 말 수치인 581만 3,977명 대비 약 15만 명 줄어들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개인 투자자 지난해 말 대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국민주로 떠오른 2차 전지주는 소액주주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말 31만 3,370명에서 52만 8,895명으로 늘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2만 5,303명에서 41만 9,892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개인들의 탑픽 2차 전지, 오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장 초반 어제 반등세를 이어갔던 에코프로비엠은 이동채 전 회장의 징역 확정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LNF 등 대부분 2차 전지주도 어제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중국 경제 공포, 유커 컴백 효과 가능할까입니다.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소식에 모처럼 웃었던 화장품 업계가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다시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인들의 소비가 둔화된다면 화장품 기업들 역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기대와 우려 속에서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흔들렸던 화장품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코리아나가 장중 상한가 터치 후 내려온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1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올해 코스닥에 입성한 새내기주 마녀공장, 이외에도 한국 화장품 아이패밀리 SC 등도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발 기대와 우려 속 방향을 모색하는 화장품주, 모멘텀의 균형 잘 맞춰가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은 2차 전지와 화장품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마녀공장, 코리아나입니다. 자, 이 종목들의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새로운 국민주 2차 전지주입니다.
올해 들어 2차 전지주의 소액 주주 수가 2배 가까이 늘면서 2차 전지주가 그야말로 국민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 국민주였던 삼성전자와 네카오를 제치고 주주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힘은 변화하는 산업의 트렌드에 따른 당연한 좀 결과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국내 증시에서 좀 가장 많이 좀 사들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6개월 만에 소액 주주가 50만 명을 좀 넘어섰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10년 동안 경기 변동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철강 산업에서 일단 향후 10년 동안 성장,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사업으로 소재 산업으로 좀 변모한 부분이 잘 먹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소재 공급을 좀 가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구조적인 그런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그런 리튬, 염수 리튬 사업, 그리고 광석 리튬 사업 등의 좀 가치가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장 트렌드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빛을 발했던 점이 일단 주가 상승에 굉장히 좀 크게 이바지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국민주로 등극을 한 2차 전지주가 7월 말부터 흔들리면서 이제 주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가를 끌고 가던 성장 모멘텀이 이제는 주가에 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할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그룹과 같은 2차 전지의 대표적인 리딩 컴퍼니의 경우에도 이 장기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장된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광물에 의존적인 2차 전지,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이 광물에 의존적인 2차 전지 사업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찍이 수직 계열화를 준비해 왔던 기업들로서 미래라고 하는 것이 프로미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좀 많고, 테마, 특히나 이제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 수급을 가져가고 있고, 매크로 이슈로 이제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후 수치나 뉴스가 점점 더 잘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섹터 내에 있는 상승세는 다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국민주로 등극을 했지만 8월 들어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을 올려봤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에도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고 에코프로 BM 역시 엇갈렸습니다. 자, 스탑과 고사인으로 지금 엇갈렸는데 포스코홀딩스부터 볼까요?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원픽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우하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최중성 파트너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스탑 신호를 주셨었는데 여전히 좀 반등을 할 만한 모멘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일단은 모멘텀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저도 6, 7월 달에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과열됐기 때문에 회사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모멘텀, 가치나 이런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돌아왔고, 일단 그리고 좀 시장에 살짝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기존에는 좀 순환매가 많이 돌지 않았어요. 네, 에코프로나 이제 포스코홀딩스만 주구 장창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측면에서 추세가 완벽하게 좀 돌려서 상승 흐름이 잡히기 전까지는 좀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스탑 사인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몰려 있었던 수급의 힘이 지금 분산이 됐기 때문에 그 탄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지금 좀 스탑 사인을 주셨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강석훈 PP께서는 이제 고 사인을 주셨잖아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거의 끝에 다 왔다라고 여기시는 걸까요? 고 시그널을 드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냥 기업이 갖고 있는 강력한 펀더멘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강 쪽 수익성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게 된다면은 원래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2분기부터 점점 더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쪽에서의 수익성이 탄탄하게 나오고 판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 사업은 굉장히 탄탄대로로 가고 있고 수직 계열화 잘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주목 많이 받고 있는 건데요.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조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점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크게 견인하지 않을까. 이 수급 이슈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잘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도 양호하고 밸류체인에 대한 그런 강점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가 6월 기준으로 소액주주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민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상반기에 매수했던 규모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2차 전지 내에서 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꼽혔던 에코프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매력도가 좀 개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보실까요, PD님? 그렇죠. 그 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엔 뭐 국민 배당주라고 불린 만큼 철강 쪽의 탄탄한 수익성으로 부담감 없이 개인들이 진입하기 좋은 점이 첫 번째 매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 쪽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은 2분기부터 철강 사업은 완전히 돌아가고 있고 분기이익도 1조 원대로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철강 판가가 오르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죠. 원료비도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도 매력을 느끼셨을 겁니다. 더불어 2차 전지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이 광물 관련 사업 쪽에 에서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서 실적과 인수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이런 점이 부각됐고 결과적으로 미래가 계속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개인들이 계속 수급을 좀 늘려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주의 뭐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주가적으로는 또 탄력도가 있다 보니까 고평가 지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증권가의 점수는 아주 높습니다. 최고 목표가가 지금 90만 원까지 제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이제 54만 9천 원입니다. 자, 이런 증권가의 호평이 어디에 좀 기반을 했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도 60% 이상 좀 상향된 그런 목표가인데 일단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내 유일한 그런 소재부터 이제 완성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 업체라는 점이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안정적인 그런 본업 그리고 플러스 2차 전지까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일단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네. 에너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일단 뭐 대장 역할을 좀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는 이제 포스코를 떼고서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반이 돼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장은 이제 밸류보다 수급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살아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바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밸류와 수급 함께 살아있다. 포스코홀딩스를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뭐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뭐 6, 70만 원대 그 7월 말 고점에 좀 담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또 약간 이렇게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면 또 불안한 감정이 좀 들잖아요. 기존 보유자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PB님?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철강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2차 전지 사업에서의 강점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매출액은 82조 7천억 원으로 예상하며 작년 매출액 84조보다 살짝 못하지만은 영업이익은 4조 8,930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업성 그리고 앞으로 이 수급이라고 하는 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예상한다라고 한다면은 1차 목표가로 65만 원 제시합니다. 자, 에코프로 B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들어서 그 상승을 한 날짜를 보니까 3거래일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SK온포드와 함께 캐나다 양극재 공장 건립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주가가 오늘 또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의 징역 확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약세로 좀 전환을 했는데 오늘 1.8% 정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최충성 파트너는 스탑 주셨고 강석훈 PB는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 BM도 스탑 사인을 주신 게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수급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요즘은 좀 수급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급등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주가 자체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뭐 밸류에이션으로만으로는 좀 설명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 주가랑 이제 목표 주가 사이에 좀 괴리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불안감에 좀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과하게 일어났기
일어난 부분은 있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짧은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도는 그런 양상이라서 일단 그런 점에서 일단 스탑 사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강석훈 PB는 에코프로비엠에도 고 사인을 주셨는데 뭐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홀딩스 뭐 개인의 2차 전지주 리스트에서 이제 가장 대장격의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도 그 에코프로의 그늘에 다소 좀 BM은 가려져 있는 느낌도 조금 있잖아요. 모든 호재를 에코프로가 먼저 흡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에코프로 BM의 차별화된 강점은 어떤 거라고 보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동안 쇼커버링이라든지 뭐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에코프로가 더 큰 주목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도 매출의 대다수를 BM이 벌어오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BM이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동공구 및 IT용 제품 수요 부진과 무엇보다도 메탈 가격 하락으로 3분기 실적은 비교적으로 좋게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 비중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오르고 있고 OEM 측 쪽에서도 이제 한국제 양극재 기업에서 증설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용 양극재 출하량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오히려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번다라는 강점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주가는 향후 더 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뭐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왔는데 캐나다 공장 건립이 공식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동재 전 회장의 징역형의 확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식이 오늘은 우선 약세로 끝났지만 앞으로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징역 관련해서는 작년 이제 10월에 1심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이 좀 투기적으로 쏠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공장 건립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기존에도 제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추가적인 뭔가 2차전지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려면은 네. 뭐 추가적인 그런 수주라든지 캐파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좀 부합되는 이슈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주가의 상승에 영업이익에 좀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탑 사인을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나온 호재는 앞으로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코프롬의 이제 주가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길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그 선택이 뿌듯한 구간을 지금 누리고 계실 테고 하지만 또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여기서 좀 이익을 실현해야 할까 아니면 뭐 손실을 조금 확정 지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전략 좀 어떻게 짜볼까요, PB님? 예, 우선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40만 원 말씀드립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이제 리튬 가공이라고 하는 점은 뭐 이노베이션이 좀 하고 있고 전구체는 머티리얼스, 양극재는 BM 그리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CNG 쪽에서 담당하고 있죠. 양극재 쪽 수직 계열화를 구축해가면서 더욱이 수익성은 BM 쪽에서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글로벌 고객사들과 조인트 벤처도 설립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매출액은 8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4,7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의 상승이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탄탄한 실적과 성장세를 바탕으로 1차적인 목표가인 40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화장품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의 단체 관광객 허용에 좀 웃음이 만발했던 화장품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 근데 중국의 경기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웃음기가 사라지고 불안감이 또 감도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반등의 불씨를 살렸는데 이 중국발 경기 악재가 6월 소비 위축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춰 잡아야 할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그런 부분은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마녀 공장을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기존에 이제 일본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이 좀 봉쇄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고 이제 코로나까지도 겹치면서 일단 기존에는 중국발 비중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게 사실인데 그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좀 지나면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덜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부합된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고 네.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전과는 다르게 이제 고객사에 그게 이제 뭐 중국에서 너무 몰려 있다가 이제는 뭐 일본이나 북미 시장으로 또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오늘은 대표적으로 마녀공장과 코리아나를 매도의 기술에 올리고 또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분 다 고 사인을 주셨고 마녀공장은 최충성 파트너께서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여기서 또 엇갈렸는데 마녀공장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녀공장이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8월 들어서는 뭐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는 고 사인 주셨는데 마녀공장 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오늘 리오프닝 테마 안에서도 화장품 섹터가 강하게 올라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는 중국 단체 관광으로 인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중 마녀공장은 앰플 세럼과 클렌징, 스킨케어 쪽 카테고리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녀 브랜드 속 대표적인 새 상품 퓨어 클렌징 오일, 갈락토미, 나이아신 에센스,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가 스테디셀러인데요. 코로나19로 뷰티 불황이 있었지만은 마녀공장은 이런 세안 기초 케어 제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독보적인 성장을 기록해 왔었습니다. 매출액이라고 한다면은 2020년에는 393억 원, 2021년에는 626억 원,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1,018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네. 이로 인해서 올해 6월 초 상장했을 때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으면서 주가는 따스하게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쪽 단체 관광 수혜도 있었겠지만은 이미 일본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55%이고 이 중 일본 비중이 7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마녀공장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다 이제 고사인 주셨고 최충성 대표는 마녀공장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경계의 신호를 지금 함께 주셨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 스탑일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좀 추세를 확실하게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일단 좀 관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인 네, 부분으로 기술적인 봤을 때. 부분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마녀공장의 그럼 중국 매출의 비중과 성장세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중국의 경기 불안에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 시장도 있고 다른 지역의 그 매출 성장세가 충분히 상쇄해 줄 수 있는 이 구조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분산돼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8월 이제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했는데 짧은 기간에 이제 회사 매출 비중 자체로 보면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ODM, OEM 업체들 그리고 역직구 관련된 채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마녀공장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역직구 채널 등 판매 채널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중국에서 이제 현지 메이저 대행사를 좀 통해서 맞춤 영업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계속적으로 높일 계획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 일단 주요 매출처가 사실 일본인데 경쟁력이 좀 꾸준히 좀 유지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 지난해 이제 해외 매출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75%, 76% 정도 되는 그런 중요한 시장이고 최근에 이제 일본 매출 자체가 온라인 매출을 좀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리오프닝에 맞춰서 이제 오프라인 매출을 좀 늘릴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 기사를 좀 보셨겠지만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를 좀 제치고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1위를 좀 차지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브랜드 이미지가 K-뷰티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이바지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드 보복 조치나 이제 코로나 등의 이슈로 구설수가 있었던 그런 중국 의존도가 이제 조금 많이 벗어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녀공장의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자로 마무리를 좀 해주셨는데 주가를 보자고 하면은 지난 6월 상장 첫날 기준 30% 이상 지금 하락한 수준이고 7월 말에 저점을 찍고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좀 추세를 돌린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할지 PB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까 작년 매출액이 1,018억 원 정도이고 영업이익이 245억 원으로 이제 OPM이 24%를 기록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매출액은 1,227억 원 더 늘고 있죠. 영업이익은 248억 원, OPM은 조금 더 떨어진 이제 20.2%로 사실 사업 자체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실적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계속 주목받고 있는 이제 VT와 함께 자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만유공장과 VT와 같이 주목하면서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VT도 뭐 일본 시장에서 Q10에서 뭐 잘 나가고 있고 둘 다 일본 시장에서 흥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앞으로도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 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코리아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도가 훨씬 강했죠.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소식 이후 5일선이 수직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10% 넘는 급등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분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먼저 최충성 파트너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올라온 매도의 종목이 이제 4개 중에서 네. 유일하게 지금 고사인을 주신 종목이거든요. 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은 이제 수급. 그러니까 수급이 강한 종목은 계속적으로 가는데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지루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고사인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탄력도가 좋았기 때문에 네.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자, 강석훈 PB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코리아나가 이제 지난해 중국 천진법인의 실적 악화가 전반적으로 수익 감소에 좀 직격탄이 됐었습니다. 자,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이익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중국발 이슈에 그럼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중국 단체 관광 허용과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좀 뭐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저희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 고사인에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이제 좋았던 상황,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코리아나는 계속 빠졌었죠. 코리아나의 주가를 계속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사드 이후 중국 관광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보다도 그동안 주가를 누른 노이즈가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 단체 관광 허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코리아나의 수급을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이즈가 해소되었으니 테마를 이유로라도 주가는 한동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 우려보다는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하시고 거래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뭐 최근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뭐 일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 코리아나도 괜찮게 말씀드립니다. 코리아나가 이제 지난 7월 말에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1년 전보다 더 낮은 주가 수준을 보였었는데 중국 단체 관광 허용 모멘텀하고 단숨에 반등을 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거든요. 여기에서 그럼 지금 수급의 힘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5일선을 좀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순환이 좀 돌아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2, 3일 정도의 좀 짧은 순환매 수익이 날 때 어느 정도 챙기고 다시 눌리면서 잡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면세라든지 중국 유통, 소비주들.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항공, 여행, 카지노 이쪽까지도 좀 파생시켜서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놓치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섹터가 순환매를 도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수급으로 좀 돋보이는 종목들에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마녀공장 그리고 코리아나까지 4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저희가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신흥과 사조시푸드가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1%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외에서 8% 강세 보이면서 4,425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에어부산 보시면 3% 강세 보이고 있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 중 항공주 상대적으로 조용했는데 시간외에서는 에어부산 올라와 있습니다. 3.4%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보실까요? 시스템 통합 서비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구축 서비스라는 업체입니다. 오늘도 1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도 시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9% 상승한 4,52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메타바이오메드 4거래 연속 하락세 하향 흐름이지만 시간에서는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6.9%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이팅 모빌리티 보시면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교통카드 티머니를 지원할 것이란 분석에 티머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텍 모빌리티 주목받고 있습니다. 5.9% 상승하면서 13,99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가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2,2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2.8% 하락하면서 15만 원 선 무너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STX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가결 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18%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2% 넘게 빠지면서 24,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에도 볼까요? 네, EDGC가 9% 하락하면서 하한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리아나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도 보이고 있는데요. 코리아나 장중 상한가 터치 후 윗골이 길게 달면서 11% 강세로 마감한 종목이죠. 시간 내에서 2% 하락하면서 4,1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 급락한 테라사이언스 시간에 거래해서 4%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 부장 나노신 소재, 최충성 파트너 ISC, 그리고 강석훈 PB 엔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나노신 소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 채택률이 사실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뤄지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고요. 이 실리콘 응급제를 쓰려고 하면 반드시 그 CNT 도전제를 같이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동사가 이제 단일벽 그 CNT 도전제에 대해서 더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그 CNT 도전제 수요가 급증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노 신소재가 지금 캐파를 공식적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CNT 도전제 수요가 좀 급증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나노신 소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성장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 2분기 실적은 그 CNT 도전제 매출이 급증을 해서 지금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고요. 원래 많이 쓰고 있는 게 그 다중벽 나노 탄소 튜브를 주로 쓰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단일벽 나노 탄소 튜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중벽 나노 탄소 튜브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여러 개 좀 굵은데 얇게 이제 그때 가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와 밀착해서 잘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대주전 제재로라든가 이런 그 실리콘 응급제 기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할 기대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실리콘 응급제 채택률이 지금 아직까지는 낮아지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CNT 도전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동사가 현재 올해 이제 15,000톤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내년도에 24,000톤, 2025년도에 대략 이제 4만 톤까지 캐파를 증설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그 나노 CNT 도전제 성장과 캐파 증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극재 종목도 투자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ROIC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비용을 얼마큼 빨리 회수하느냐가 달렸는데 네. 양극재 기업만큼 이 CNT 도전제도 ROIC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투자금에 대해서 빨리 투자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 그만큼 밸류를 많이 주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벽 나노 탄소 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유일하게 그 제품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
삼성전자의 3사와 그 노스볼트까지 그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진입 장벽도 상당히 갖고 있고 혜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입 장벽도 높은데 그 가운데서 지금 캐파까지 증설을 했고 그리고 투자한 금액도 빠르게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워낙 좀 뭐 독보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얼마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작년에 이제 그 동사가 영업이익이 194% 정도 올라왔고요. 연간은 주가가 한 50% 정도 올라왔는데 그 실적이 올라간 거 비해서는 주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그 8만 원 라인부터 한 16만 원까지는 작년 못 올라온 것만큼 주가가 이제 그 눌린 만큼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요. 16만 원 이상부터가 이제 이후에 이제 실적을 좀 반영했다 볼 수 있겠고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지금 그 2025년도 EPS 기준으로 대략 4,142원이 평균치인데 50배 줘서 20만 7천 원 목표까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증권사 두 군데서 지금 EPS 추정치가 너무 다릅니다. 한 군데에서는 6천 원이 넘고 한 군데에서 3천 원대라서 네. 이 차이가 있는데 평균치만 일단 했고요. 만약에 6천 원대로 만약에 잡게 되면은 30만 원 넘어가게 되고 3천 원대로 잡게 되면 16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천천히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평균치로 봐서 2025년 기준으로 PER 50배 줘서 20만 7천 원 목표가 들겠고요. 손절가 11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 가격 뭐 14만 원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의 중간치에서 지금 가격을 좀 산정을 하셨는데 우선 20만 원대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ISC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현재 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는 이제 AI의 수혜자 그리고 비메모리 매출 비중 증가를 좀 주목하자라는 측면에서 일단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의 수혜자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고 하반기에도 어떤 모멘텀들이 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7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2천억 원 가운데 이제 1천억 원을 증설에 좀 투자를 했고요. 고객사들의 이제 전용 라인을 좀 포함해서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좀 추가적으로 그런 매출을 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할 예정인 상황이고 AI 관련해서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AI에서 칩 업체들의 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뭐 선제적으로 좀 나서는 부분에서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감사이나 이런 이슈가 좀 많았었고 경쟁사들에서도 메모리 이제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ISC는 이제 내년 비메모리 매출 자체가 이제 비중이 77%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운데서 서버 그리고 AI향 비중이 이제 70% 이상을 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관련된 이슈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향후 성장성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ISC 지금 가격대부터 좀 접근을 해서 매매 전략을 짜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살짝 눌려가는 그런 구간을 한 2주 넘게 좀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정고점 돌파 시도를 다시금 좀 하는 모습이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대 체크해 보시고 일단 목표 가격은 정고점 돌파 나오고 13만 원 정도 일단 짧게 신고가 구간에서는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13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 10% 정도의 지금 업사이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구 PB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엔캠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는 이 캐파를 증설하고 또 IRA 수혜를 입으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재료 내재화로 인해서 원가율 개선 효과로 인해서 이 또한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캐파 증설과 IRA의 수혜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공장은 국내 제천과 천안 그리고 폴란드, 중국 JV,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공장 형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공장이라고 해서 헝가리, 중국 직납 공장 그리고 미국 공장 특히나 이 부분이 특히나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증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액 생산 캐파라고 하는 것이 2022년 9.5만 톤 정도인데요. 요게 2023년 올해 29.5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 조지아 공장 실적이 2023년 3분기, 이번 분기죠, 반영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북미 증설 효과가 전반적으로 실적에 미친 효과가 커지면서 실적이 더욱더 크게 찍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캠이 3개월 동안의 주가는 지금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까지의 실적은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미뤄진 실적이 반영되면서 매출액과 이익의 상승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매출액 8,320억, 영업이익은 770억 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4년이죠. 매출액 1조 7,260억 원, 영업이익은 1,660억 원으로 기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인 솔브레인과 비교하며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55,800원으로 손절 라인 마이너스 10%를 적용했습니다.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라든지 유증 이슈라든지 시비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가격과 함께 투자 로직을 점검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자금 확충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다. 이제 이 부분 좀 유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현재가 63,200원에서 목표가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이창환 부장의 나노신 소재, 최충성 파트너의 ISC 그리고 강석훈 PB의 엔캠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최충성 와운의 파트너,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서남인데요. 초전도체 관련주로 어제 한가, 오늘도 27% 급락했습니다. 시간에서 다시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APS입니다. AP 시스템의 투자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변경 상장된 업체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코닉 오토메이션을 계열사로 보유한 점이 주목받으며 동반 급등했는데요. 오늘 2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갑니다.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16일이죠. 보툴리늄 톡신 대체 신규 소재가 국제 화장품 원료에 등록됐다는 발표에 여파가 이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8%대 상승률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강한 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상승한 1,6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이오플로우 올라와 있습니다. 차세대 미래 신소재인 맥신이 국내 증시에서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오플로우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가 보유한 맥신 기술이 부각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오플로우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한국엔컴퍼니입니다. 한국타이어의 투자 부분이 분할 상장한 지주회사입니다. 오늘 10%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시간에서 거래량 4위 기록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이오플로우 보겠습니다. 차세대 미래 신소재 맥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다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자회사 네프리아의 맥신 기술 이전 이력이 부각됐습니다. 정규장에서 2% 상승했고요. 시간에서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초전도체 테마주의 변동성을 볼 때 맥신 관련주도 신중한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그 이오플로우는 사실 이거보다도 그 미국 메드트론이 이오플로우를 인수했다는 게 5월달에 뉴스가 있었고요. 그 공개 매수가가 3만 원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29,000원 라인에서 이제 주가 계속 횡보하다가 저기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소송을 한번 당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주가 빠졌다가 지금 맥신 관련 이슈로 지금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은 공개 매수에 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되게 되면 어쨌든 그 양도세라든가 일부 좀 비용은 좀 발생을 하지만은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낮은 상태에서는 굳이 좀 매도하는 것보다는 공개 매수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오플로우가 소송 당한 요건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오플로우가 만든 제품이 2016년까지는 그렇게 특허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인슐레이트에서 특허 소송한 부분들이 꽤 좀 노이즈가 상당히 클 거로 보여져서 좀 장기간 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 관점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그 공개 매수에 응한다는 정도로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개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전략 짜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부장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실형이 확정이 되면서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약세 전환했습니다. MSCI 지수 편입 후 이렇다 할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로 좀 돌아섰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없으시면 매수 관점이고요. 있으시면 뭐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2차 전지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나스닥을 보면은 3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 글로벌 증시 자체가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4주째 하락을 갖고 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선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터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21선 터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1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거고요. 이동채 회장의 이제 그 상고심이 이제 그 기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2년 구속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악재가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악재가 기다렸던 악재고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악재는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이런 그 소송에 대한 리스크보다도 이거를 좀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공교롭게도 지금 SK온과 포드랑 에코프로 BM이 그 퀘벡주에 그 양극재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발표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미래에셋 증권 전망 리포트 보면은 배터리 3사가 3분기 말에 배터리 수주 잔고가 1,100조 이상 얘기를 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600조 이상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게 지금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문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이 수주 잔고와 향후에 이제 그 카파 증설 일정을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엔과 LNF, 코스모 흰소재, LG 화학만의 캐파로는 이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3원계 그 양극재 그 공급자 중에서 대규모로 공급할 그런 사업자가 필요한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에코프로 BM밖에 없고요. 저는 이때 이 소송 그 상고심 재판이 결과 끝난 이후로 향후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BM 간의 그 공급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의 캐파로 가지고는 엔솔이 도저히 그 양극재를 공급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향후에 엔솔과 에코프로 BM 간의 계약을 좀 기다리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장 대비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악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매수 관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번에 에코프로 목표가 182만 원 정도 가져오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지금도 유지 가능할까요? 유지 가능하고요. 그 작년에 에코프로가 그 영업이익이 7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2021년도를 대비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대략 11배, 1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기존에 82만 원 자리가 정확하게 7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작년 주가 빠졌어요. 20% 정도 빠졌고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그 7배 정도 올라온 그 위치가 작년에 주가 성장만큼 그 영업이익의 실적 성장만큼 올라온 자리고요. 대략 120에서 130만 원 자리가 이제 그 한 11배에서 13배 정도 되는 자리니까 지금 올해 실적 정도가 지금 주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까지 반영됐으니까 올해 이상의 오버시청이 나왔으니까 쉬는 건 당연하겠고 내년 이후의 실적은 또다시 반영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주 모멘텀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런 수주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가 사실 7월 말부터 조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반등의 실마리 풀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외국인들의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를 지금 상대 매집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현재 1조 한 200억 정도, 1조 한 1,000억 정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라든가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뭐 5조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 150 선물은 7월 1일부터 지금 5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고 기관들은 오히려 투신을 기준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에 대해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고 코스닥 선물 150도 지금 사고 있는데 이 이유가 그 8월 11일 MSCI 편입 에코프로가 편입 확정된 이후에 지금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8월 31일 종가 기준으로부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지 아직 MSCI 편입으로 인한 수급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금 액티브 자금들이 지금 미리 좀 들어오고 있고 그 전에 이제 153만 9천 원 갔던 거는 그걸 염두에 해서 단기 물량도 들어오고 숏스퀴즈가 먼저 미리 터진 겁니다. 보통은 8월 말쯤에 이게 터졌어야 될 것에 미리 터졌기 때문에 그것 따른 되돌림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단타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선절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에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2차 전지만의 조정이 아니라 지금 시장 8월 달에 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조정에 따른 같은 조정을 받은 거라고 보시겠고요. 그중에서도 에코프로가 가장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로 에코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자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는 호주를 제외하고 일제히 약세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1% 하락 마감했고요. 선전은 1.75% 하락 마감, 홍콩 항생은 1.86%나 하락하면서 18,000선 지지대가 깨졌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들렸는데요. 먼저 중국 인민은행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 기업에게 특별 대출 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점 호재로 작용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헝다그룹이 2년의 디폴트 끝에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외국인의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82% 하락 출발합니다. 독일의 6월 주택 건축 허가가 전년비 28%나 낮았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의 건설과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프랑스 까크 지수 오늘은 0.9% 하락하며 시작하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 권미정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